이번에는 문제집에 대한 얘기인데요.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아니면 학원에서나 아니면 스타 강사를 통해서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제대로 한두 권이나 소수의 문제집, 되게 적은 문제집이라도 이걸 확실히 본 다음에 다른 문제집으로 넘어가라. 그런데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가요?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거를 좀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가 집중력 때문인데요.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. 어떤 미술 작품 그림이 있어요. 그런데 이거를 20편의 그림 아니면 7, 8편이 넘어가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기억을 해보려고 하십시오. 우리 뇌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. 너무 많은 장면이나 그림을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도록 안 생겼어요. 그거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. 아주 소수의 기억의 고수를 제외하면 7, 8개가 넘어가면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어요. 근데 마인드맵에서도 보면은 가지를 7, 8개가 넘어가면은 그 마인드맵을 그리는 게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.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. 소수의 문제집, 그림을 딱 기억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기억이 잘 돼요. 그 3, 4개를 기억하고 다시 다음 3, 4개를 잘라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다시 전체를 보는 거, 이런 방식으로 기억하는 게 되게 잘 돼요. 그래서 여러 권의 문제집을 보게 되면 신경이 막 분산되어서 집중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소수의 문제집을 그렇게 집중해서 먼저 보는 거를 전문가들이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. 이게 원리입니다. 자, 두 번째, 바로 익숙함 때문인데요. 이거는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게요. 여러 번 여러분들이 등하굣길을 가거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매일 다니는 길, 그 길은 너무 잘 찾아가잖아요. 그런데 처음 찾아가는 곳, 물론 처음 찾아가는 곳을 아주 잘 찾는 사람은 잘 찾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으면 낯설거든요. 낯설다는 것은 같은 사실인데도 낯설게 느껴져서 이렇게 잘 처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.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이거는 제가 직접 조사한 내용이에요. 문제집과 문제집을 이렇게 겹쳐서 봤어요. 근데 교과서하고 일반 문제집을 겹치는 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얼마나 겹쳤을까요?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80% 정도 겹쳤어요. 교과서에 없고 문제집에만 있는 새로운 문제들도 가만히 따져봤을 때 교과서에 있는 문제 원리로 풀리는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. 그게 약 80% 정도입니다. 네. 그리고 정석하고 개념 원리를 제가 문제 푸는 거를 봤더니 되게 95% 정도가 겹쳤어요. 자, 이거는 뭘 말합니까? 여러 개의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푸는 것보다 차라리 한 문집을 정확하게 본 후에 그게 딱 제대로 정립이 돼 있으면 2, 3권 이렇게 여러 권 동시다발적으로 보는 것보다 효과적이에요. 왜냐하면 겹치는 게 이렇게 많으면 이거를 차라리 반복을 하고 다른 문제집을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. 이게 세 번째 이유고요. 네 번째, 연결고리가 튼튼해지고 강해진다. 한 문제집만 보면. 자,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3번에서 한 얘기랑 연결되는 내용인데요. 어떤 문제가 A라는 문제집에서 봤다면 B, C, D에서도 똑같이 A라는 문제집이 있어요. 그런데 같은 내용을 여러분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이런 거보다 한 문제집 내에서 여러 종류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연결고리가 빨리 만들어져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문제집에서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보는 거는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. 연결고리가 막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, 그래서 한 문제집에서 다양한 문제집을 이렇게 연결이 수학이 중요하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데 필요 없이 같은 문제집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
그보다는 한 문제집에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이걸 한꺼번에 보는 게 연결고리는 더 튼튼해집니다. 한 문제집을 보는 게 왜 유리한지 말씀드렸고요. 이제 이 얘기는 꼭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. 기본적인 그 문제집 두세 권을 확실히 봤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여러 권의 문제집을 이제 갖고 와야 돼요. 자, 이거는 단권화라고 그러는데요. 단권화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보는 중심 교재가 있어요. 그 문제집에다가 다른 문제집을 여러 권 갖고 와서 어떤 문제가 새로운 문제고 기본서에 없는 문제인지를 딱 추출해 보세요. 그러면은 그게 몇 개 안 나올 거예요. 그래서 단권화를 시킬 것을 제가 꼭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한 것을 요약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한 문제집을 보는 이유. 여러 권으로 보면은 분산되는 느낌이니까 한 권을 보게 되면은 집중의 효과가 있다. 자, 두 번째로 했던 얘기가 봤던 문제집 익숙하니까 물론 익숙하니까 더 집중력도 높아지겠죠. 자, 세 번째 제가 분석해 드렸죠. 교과서하고 다른 문제집을 겹치는 걸 비교했더니 상당히 많이 겹친다. 교과서만 제대로 봐도 여러분 80점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. 그리고 다른 개념서는 말할 나위도 없죠. 네 번째, 한 문제집을 보면은 연결고리가 튼튼해진다. 왜냐하면 같은 문제를 여러 개 분산시켜서 보는 것보다 한 문제집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니까 연결고리가 강화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여러분, 단권화를 시켜보라. 일정한 수준이 올라갔을 때. 자,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